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건설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건설업과 관련된 분들은 꼭 이 유튜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건설업과 관련 없는 분들은 굳이 이 유튜브는 시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건설업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기업진단과 실태조사인데요. 네, 우선 이 기업진단과 실태조사가 무엇인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가 이 건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항목들 중 재무구조가 실격인지 비실격인지를 보는 것을 바로 이 기업 진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업 진단이 오케이가 되는 경우에 우리는 실질자본금이 적격이라고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부적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실태조사는 이제 이 기업 진단이 적격이 나와서 건설 면허를 취득한 회사가 이제 이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매년 검토를 하는 게 바로 이 실태조사입니다. 물론 이 실태조사는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수시로 어느 순간 어느 연도를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매년 실태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임해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 둘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일반적인 세무신고와 다른 시각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약간의 감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믿음세무 같은 경우는 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진단과 실태조사를 매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산 시즌에 이걸 돌려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극히 드물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저희만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돌려보지 않으면은 만약에 실태조사가 나왔을 때 최악의 상황에는 면허가 정지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 면허 정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금 세무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세무사의 자격이 박탈이 된 겁니다. 그럼 저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겠죠? 결국엔 저는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건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요, 이 면허가 정지를 되거나 심하게는 면허가 취소가 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업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결산을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진단과 실태조사를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다들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기업진단을 할 때 첫 번째, 선급금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 선급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비용은 아닌데 미리 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저희가 선급금이라고 하잖아요. 즉, 실무로 따지자면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고 먼저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에 선급금 계정을 처리를 하는데요. 이 선급금 계정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정말 미리 선급을 한 비용들만 있으면 참 깔끔할 텐데, 여기에는 정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사업과 관련 있는 선급도 있고요. 또 가지급금 같은 그런 것들도,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관련된 선급금과 사업에 관련 없는 선급금을 나눈 다음 사업에 관련 없는 선급금을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때 그 수치에서 빠져야지만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급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네, 두 번째는 원재료나 이 도급 원가에 대해서 아주 잘 재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재료나 도급 원가도 실질 자본금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고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 재고가 만약에 1억이 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정말 그 1억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와.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 리스트를 당연히 주지 않으면 이거를 실질 자본금에서 포함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매년 매일 재고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예.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재고 관리 보통 일이 아닌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건설업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건설업을 그냥 포기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나 이 도급 원가에 대한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것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예금의 잔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기업 진단 받는데 그 기업 진단의 자본금이 예금 잔액이랑 일치해야 되지 않나요?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금도 실질 자본금의 한 부분일 뿐이지 예금으로 실질 자본금을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잔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잔액이 그 실질 자본금 이상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30일간의 평잔을 보기 때문에 그 30일간의 평잔이 중요하지 그냥 딱 재무제표에 찍힌 예금의 기말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 30일간 평잔이라는 것은 30일간의 예금의 잔액의 평균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진단과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주의점 그리고 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믿음세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